예,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끝없는 취재와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저 전 세계 안 가본 데가 없고요. 정말 많은 이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없었으면 이명박 구속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도 사회 원로로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었을 겁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증명해낸 가장 결정적인 제보를 내주셨던 김종백 씨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나셨잖아. 예. 예. 김종백 씨, 다스에서 18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어떤 일 하셨죠? 한 12년간은 이명박 전 대통령 큰형에 대해서 운전기사를 했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또 경주 오면 또 운전을 하셨고요. 예, 했고요. 또 김윤욱 여사도 오시면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총무팀이라든지 감사 법무실, 감사 비서실을 두루두루 일을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본 이명박 대통령 일가들의 좀 특징이나 성격은 어떻습니까? 짭니다. 짜요. 예, 인심이 너무 짜고요. 네. 주위에서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밑에 직원분들은. 왜요? 그냥 그러니까 참 지금 말이 안 나오지만 네. 인심이 없고 네. 주위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네.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운전기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와서 저기 점심시간 때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또 좀 때마다 좀 돈도 챙겨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네. 자,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이 있었는데 김종백 씨가 그때 좀 역할을 하셨죠? 예. 청와대와 다스 간에 그 소송비 대납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서류도 정리하고 그런 일을 하셨죠? 예. 예.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입사한 지 97년 3월에 입사해서 한 3개월 안 돼서 바로 알았습니다. 나 그래요? 다스는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 겁니까? 맞습니다. 그 이명박 다스의 사장들, 회장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원 회장도 예.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차명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예.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 위주로 다 임원에 앉혔고요. 네. 그 실제 지금 운영을 하는 다스 회장, 이상원 회장의 인척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회사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회장이나 사장들 주요 임원이 회사에 오지 않고 그리고 모든 회사의 결정 사항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았습니까? 예, 그 인사라든지 그 매출 보고라든지 승진 관련돼서도 그 1년에 몇 번씩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논현동 자택으로 갔고요. 예. 거기 가면서 비행기 한번 결항이 된다든지 늦어지면 그 다음날 와서 사람들이 심할서를 썼습니다. 예, 혼났어요?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네. 천재지변인데도. 네. 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다스 행적을 제보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겁나고 무섭지는 않았나요? 처음에 많이 망설였지만 네. 또 주위에서 도와주신 각별히 신경 써주고 도와주셨던 기자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힘을 얻어서 했습니다. 아니요. 김종백 씨가 그분은 김종백 씨가 훌륭하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네. 왜냐면 다른 언론사, 권익위 모든 곳에서 이거를 받지 않았고 겁내했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 기자님이라는 분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의 또한 어려운 상황도 많이 컴프레치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백 씨가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고 그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고 나서 생계가 바로 곤란해졌잖아요. 직업도 잃고요.
예. 직업도 잃고 또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좀 생계가 어렵고 그랬을 때는 좀 후회가 들고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요. 갑자기 보석으로 나왔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 역시 힘이 세구나. 혹시 나한테 뭐 위협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나왔다는 그 보석으로 나왔다는 것에 인정을 못했고요. 아마 보석금도 그 현금으로 지불을 했는지 보험증권으로 지불을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었습니다. 아, 왜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 이명박 대통령이 돈 낼 사람이 아닙니까? 예,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데 자, 이명박 대통령과의 이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일단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과연 17년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저로 인해서 고생한 주위의 가족들 참 어떻게 뭐 해줄 수는 없지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 것에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네, 김종백 씨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물어볼게요. 2007년에 검찰이 특검이 다스 본사에 와서 수사를 한다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사전에 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연락 받았어요? 압수수색에 예. 대해서? 예. 그럼 다 치워놨습니까? 거의 뭐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또 제가 또 컴퓨터라든지 뭐 비서실에 있는 거는 다 제가 옮겼으니까요. 네, 옮겼어요. 검사들이 언제 오니까 옆에로 옮겨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다 그냥 중요한 사항은 다 치워놨고요. 옆으로 옮겨도 검사들이 수기기 때문에 네, 거의 다 폐기할 수 있었고요. 수기요? 다스에서는 장부를 아직도 수기로 기록합니까? 손으로? 지금은 몰랐지만 2097년도 입사 때부터 2008년도 일부 전까지는 다 수기를 했습니다. 왜 손으로 이렇게 장부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장난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다스 제보자, 다스 의인입니다. 네. 김종백 씨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589님이 대단하십니다. 무척 두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분 제보하고 나서 생업이 끊겼어요. 하던 일도 다 끊기고 살던 경주에서 이사 가야만 했습니다. 네, 시원한 이슬님이 그 한숨에 모든 것이 묻어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종백 씨였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가깝게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쟁이였어요. 똑바로 기자 생활을 하려고 그런 신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건희, 박근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가슴을 뛰게 한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BBK 사건을 접했을 때 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봉주 의원을 만났는데 BBK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이 나왔을 때 주어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와, 호연재기가 대단하구나, 여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잘 하니까 그렇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리카 김 누나를 만났어요. 취재하다가 에리카 김 누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와, 돈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MB는 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BBK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사를 부리는 각하의 기술 참 신기하다,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형량을 줄여준다. 그 BBK 메모를 보고 위대함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이 보도를 하고 나서 특검이 출범했죠. 저는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합니다. BBK 검사들 다 승진해서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최재경, 김기동, 삼성 변호사로 활약해요. 지금 지검장으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을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 사건, 한명숙 총리 사건, 이건희 특사 풀어준 거, 삼성 특검, BBK 특검, 내곡동 특검, 각하가 정치 검사를 양산해서 검찰 개혁을 몸소 역설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돈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제임씨의 수많은 업적을 쌓아 나가는 걸 보고 제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 사태, 쌍용차 문제, 셀 수도 없었어요. 아니, 강을 파서 돈을 번다고요? 100억 원짜리 유전을 2조 원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2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200억 원에 팔아버립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없애는 이 신공. 그리고 내곡동 그린벨트를 허물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창의성. 더구나 언론을 다루는 이 기술은 세종대왕급이었어요. MBC, KBS 바로 땡방뉴스로 만들고 종편 3사 만들고 특혜를 마구 퍼주면서 언론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놉니다. 내가 청춘을 이 사람한테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각하는 저의 목자셨어요. 각하의 비자금을 쫓아서 제가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CIA도 만나고 정보기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비자금을 쫓는 길은 정말 어려웠어요. 헤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각하는 미행을 보내셔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달리게 했습니다. 물론 좀 무서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6년 가을이었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박근혜 정부가 침몰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각하가 나섰어요. 내가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면서. 그렇게 해먹고 또 확신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얼른 이분을 감옥으로 보내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각하 무상급식을 위한 MB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반대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이분 정말 위대하다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검찰, 언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관련해서 청와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종백 씨와 함께. 그런데 그 어떤 언론도 기사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이명박 책을 쓰고 영화를 찍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머리 분장을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각하 따라다녔냐 자괴감이 들더군요. 다행히 국민들이 알아주셨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같이 외쳐주시고 응답해서 결국 각하는 구속됩니다. 그런데 금방 나와요. 금방. 역시 각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신기에 도수를 부릴까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올까봐 정말 제가 감옥 가는 재판을 받을 때마다 더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 반드시 찾아와서 그거 다 바치겠습니다. 네,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각하를 거울 삼아 더욱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자,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각하 17년 감방 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 출소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습니다. 주기자 올림. 제가 급히 제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렀었는데 네, 이제 저의 이명박 사랑도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미국 다스 이게 재판이 나오자마자 문화일보에서 MB 성탄절 특별사면 논의 불붙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특별사면이라니요, 사면이라니요. 각하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병원 갈 예정이시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돈 벌려고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언론이었어요. 책임 언론도 같이 져야 됩니다. 반성 언론도 같이 해야 됩니다. 올리비아 양님은 트루러브 참사랑이었습니다. 그럼요, 제 청춘을 바쳤어요. 정민호님, 윤석열 총장 선정한 쿨한 대통령. 그렇죠. 그래도 네, 이명박 수사는 잘했습니다. 6897님, 고생하셨을 주디 생각에 편집글 들으며 눈물 나네요. 네. 9909님, 주디 이제 설레는 일이 사라지는데 무슨 재미로 사실 건가요? 다른 목표를 빠르게 찾으세요. 얘기합니다. 네, 언론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선일보 열심히 좀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정혜경님, 제일 작은 혐의로 감옥 가신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다스는 누구 겁니까 외치면서 이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세청에서 검찰에서 조금 해주길 바랬어요. 해외 비자금 많이 빠진 걸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찾아주세요. 윤종신의 배웅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